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달 전쯤이었던가요? 계속해서 곡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란다면 이루어진다던데 국내 증시 지난주에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한 2주 전인가요? 한 2주 정도 여유가 있는데 추세 반전이 나와야 된다. 의미 있는 상승이 있어야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지난주 초반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졌죠. 지난주에 아마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코스피의 급등, 예. 그리고 중국 증시의 폭락입니다. 아, 이게 극명하게 좀 엇갈린 게 특징인데, 우선 미국 증시 가보시면은 여전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뭐 급등의 느낌이지만은 1% 전후밖에 안 올랐습니다. 지난주는. 그래도 굉장히 견조하게 올랐고, 주중반에 이제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물론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었던 3월 금리 인하,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까 어림도 없었어요. 그렇죠. 파월 연준장 어림도 없었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 구글과 AMD의 실적 불안이 겹치면서 주중 한 2% 급락도 나왔었는데, 이걸 빅테크 실적으로 다 극복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조세로 나왔거든요. 컨센이 18만 한 5천 명으로 봤는데 비농업 예. 부문 증가가 무려 35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미증시가 보통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이를 다 극복해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난주 빅테크 회사 다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구글과 애플은 좀 아쉬웠죠. 핵심 부분인 이제 유튜브 쪽이 좀 부진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상황이 안 좋았다, 매출이 안 좋았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별로였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급등을 했죠. 한 주간에 메타가 무려 20% 폭등, 엔비디아, 아마존이 8% 급등. 반면에 이제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하락을 기록했고, 매그니피센트 7에서 지금 탈락 위기인 테슬라는 플러스 2% 정도로 맞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메타의 실적이 역시나 가장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예. 슬쩍 서프라이즈에다가 사상 처음 배당 실시,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약간 우리 증시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해서 최고의 한 주를 보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1년 가을에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습니다.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88불까지 갔다가 1년 만에 485불, 5배 올랐습니다. 아, 정말 드라마틱한 놀랍습니다. 네, 예. 모습을 정말 부럽다. 얘들은 왜 이렇게 강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부러웠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주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더 놀라운 흐름이었는데, 예. 추세는 살아있고 일봉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추세가 살려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안 나올 것 같은 그 반등이, 놀라운 반등이 지난주에 있었고, 역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급등이 나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정부의 정책에 호응이 필요한데 외국인과 기관의 호응이 굉장히 강렬했다. 기관은 저 PBR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외국인은 무려 지난주 3조 6천억의 폭발적인 매수를 보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기관이 저 PBR주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을 지난주에 무려 7천억을 매도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건 먹고 판 게 아니고 그냥 갈아엎고 간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전체 시장은 거래소 기준 굉장히 좋았다. 지난주 이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주가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은행, 보험, 증권 등 저 PBR주 급등, 지주회사 급등 해서 최고의 히트주는 지난주에 저 PBR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거기다가 2차전지 대형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죠. 또 네이버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카카오와 더불어서 급등이 나왔다는 점, 이것도 좋았고 해서 지수 관련 대부분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었고, 다만 역시나 아쉬운 점은 코스닥의 급등 테마주들이 힘을 못 썼다는 점. 물론 이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가 또 코스닥이 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됐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체크해 봤고요. 자, FOMC도 끝났고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좀 한산할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가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이 있죠?
당장 이제 금요일 우리는 설 명절 연휴가 있고 중국도 춘절 16일까지 쉽니다. 그래서 약간 거래 일수가 좀 적다는 게 있고 한산하죠. 그래서 이슈도 한산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뭐 경제 지표도 몇 개 있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 오늘이네요. 월요일에 2개의 큰 이벤트가 좀 대기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 예. 요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 PBR 관련주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오늘이겠네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이제 곧 2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서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의 사례대로 이 밸류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기업 가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걸 숫자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참고로 해서 아마 정책당국 같은 경우는 2월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은 3년 넘게 진행된 우리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조영 회장이 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예.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이든 삼성이든 어느 쪽이든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 1심 선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가치와 관련된 이슈 바람이 불면서 아마 상당한 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마 장 끝나고 나오겠죠. 어쨌든 이건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느냐 아니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한 2개 정도만 이번 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뭐 외국인과 기관 자금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뭐 지난 한 주 만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 한 주 만에 시장 판도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과 결합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저 PBR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외됐던 지수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아마 추세선 같은 경우도 다행히도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모습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22년 12월에 제일 왼쪽에 추세선 녹색선이 우상향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 8월에 이 선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요 선이 2023년 12월, 작년 12월에 다시 위로 턴했거든요. 이게 지금 위쪽으로 다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추세의 상승이 나올 때 일봉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 다행히도 한 번 더 그걸 입증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어떤 빅테크의 힘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 맞고 우리 증시는 정부 정책 덕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희석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유의해 보이고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급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바뀌었다.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장세는 개인 주도장이었어요. 우리 고객자 특검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면서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무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의 횡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정책당국의 기업 밸류 프레임을 믿고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면은 이런 장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장주냐 아니다 이제는 뭐 가치주를 봐야 된다 이런 논란도 지속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죠? 이게 지난주에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 색깔, 흐름과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색깔 자체도 성장주 일변도에서 가치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데 미증시를 놓고 보면 사실 빅테크주, 성장주가 강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단순한 빅테크 성장주가 아니고 실적주입니다.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보십시오. 거기서 실적이 지난주 주가가 엇갈렸는데 그건 바로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주도
실적이 없는 애들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초극상의 테마주에서 지금 갑자기 가장 싼 주식을 찾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한 절반 가까이는 다 저PBR 관련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PBR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던 기업들이 많다는 점. 예. 이게 실적을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공통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강세, 우리 저PBR주의 강세의 가운데 놓이는 공통분모가 뭐냐면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외를 받았습니까? 그게 폭발을 한 케이스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관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을 왕창 다 팔고 거래소 쪽으로 저PBR 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다 넘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이 되는 저PBR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성장주 같은 경우도 생테마주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됩니다만은 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만은 실적이 되는 성장주는 굳이 파실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기회를 만나게 되면 자기 물을 만나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처럼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저PBR주의 상승이 예. 이게 트렌드냐 테마냐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증시의 리밸류에이션 바로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트렌드를 쫓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실적과 이익 잉여금이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저PBR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이 살아있고 실적이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버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완전 극상의 테마주, 실적이 없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경계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금의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은 연기금이 우리 국내주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목표 비중을 채웠느냐? 덜 채웠거든요. 그 상황에서 과연 연기금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금요일 매수가 1,000억 이상 들어왔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 흐름에 동참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 흐름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